이럴 때는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갖고 있는 거고 신규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지금. 그래서 그냥 기존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끝장을 볼 때까지 그냥 갖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삼성전자의 좀 반등 여력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승 여력이? 그렇게 볼 수 있죠. 저 회장님과 함께하는 2026년의 이제 첫 방송인데요. 지금은 이제 1월 5일 이제 장 마감한 상태인데 코스피가 새해 첫 거래일부터 사상 최고치 경신하더니 오늘은 더 폭등을 했더라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3.4% 오르며 4,400을 돌파했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한 이유랑 이런 강세장 앞으로도 지속되는 건가요? 이제 앞으로 지속될지는 모르겠고 그거는 철저하게 그 외국인 매수세에 달려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7%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커다랗고 우리가 무겁다라는 주식이 뭐 7%씩 올라가고 과거에 지난해 같은 경우 하이닉스가 11% 올라간 적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떨어졌었는데 52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벗겨서 역시 신고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이닉스하고 이 반도체 투톱 그게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2조 넘게 매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수 급등을 이끌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2조. 외국인이 2조 1,751억을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제 많은 부분이 삼성전자가 있고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관하고 연기금에서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 매도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 외국인이 그 매수세가 지속되느냐 아니면 외국인이 이제 매도세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외국인 그 매수세가 지난주 금요일보다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분위기로는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쪽.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 역시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수가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해 가지고 있어서 포지션 취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 가지고 있던 거 저는 그 반도체 ETF하고 이전에 반도체 ETF를 굉장히 좋게 얘기해 주셨죠. 말씀을 드렸었는데 11월 달이죠. 11월 달 그때.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코스피 200 ETF 그거 하고. 근데 그거는 그냥 보유하고 있고 이럴 때는 이제 꺾일 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5,000포인트 간다는 말도 있고 그렇죠.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6,000포인트도 제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갖고 있는 거고 신규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지금. 그래서 그냥 기존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끝장을 볼 때까지 그냥 갖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쭤봐야 되는 게 어쨌든 지금 한국 지수를 올린 게 개인과 기관, 특히 개인이 많이 팔았고 외국인이 많이 샀고 외국인이 이제 지수를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외국인은 그럼 한국의 주식을 좀 왜 샀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외국인이 좀 살 것 같으신지 좀 안 살 것 같으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외국인도 이제 부류가 여러 부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큰 사이즈로 6부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쪽에서 사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추격 매수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다른 쪽에서도 그 외국인이 그러니까 미국계 자금이라든가 중국계 자금, 뭐 일본 자금, 또 중동 자금, 뭐 유럽 자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든지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서 요것도 역시 그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 이론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저걸 사네 그러면 좋아서 사는 걸 거 아니에요. 전망이나.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매수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당분간은 더 지속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전망이 좋아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빅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진행되고 있고 실적이 이제 좋은 데다가 또 향후 실적도 좋게 보고 있으니까는 당분간은 그 당분간이라는 게 6개월 뒤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미국에서도 역시 D램 값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중에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죠. 그게 최근에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역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전부 다 그 세계적인 그 반도체 업체다 보니까는 나쁜 거는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던 게 이제 그렇죠. 네, 나쁜 거고 네. 실적 면에서는 아직은 상당히 좋게 전망이 되다 보니까는 매수가 이어지는 네.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지수 관련해서 올해 연초니까 한번 몇 개만 더 여쭤보면, 증권사들이 올해 2026년 코스피 상단 4,500에서 5,500까지 이제 보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미 사실 뭐 4,500 근처까지 다 왔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5,500도 사실은 지금 여기서 몇 %만 더 오르면 5,500이 가는 거란 20%도 안 될 거란 말이죠. 아, 근데 네. 아니 이제 근데 혹시라도 네. 반도체가 둔화돼서 이제 증권사에서 전망을 할 때는 네. 평균 가격이 있고 이제 종가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 전에 몰랐고 그렇죠. 심지어 한 달 전도 모르잖아요. 누가 한 달 연초에 전에. 지금 4,400 이렇게 아, 빨리 올 거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솔직히 한 달 뒤에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당장 이게 주식 시장이 좋다고 해가지고 네. 뭐 5,500 가면 좋죠. 가면. 네. 그러면 가면 이익 실현을 하고 또 어떻게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급락세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네. 지금 이제 단기 전망만 하자고요. 그러니까는 네. 뭐 그래서 올라갈 때 부담스러운데 네. 기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갖고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갖고 있는 거를 그냥 즐기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상승을 전망할 필요는 없지 않나 네. 그런 거예요. 혹시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새해에 다시 유입되는 현상이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부분도 좀 있나요? 여기에서는 수치상으로는 안 나오죠. 네. 그러면 개인이나 뭐 이런 데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또는 뭐 있다 하더라도 네. 뭐 추정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작은 것 같고 절대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코스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니까는 뭐 이렇게 네. 사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올해 상장사 이익과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높아지는 더블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거가 미리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것도 그래서 뭐 밸류 문제도 그렇고 이제 상장사 영업이익도 그 대표적인 그 반도체 기업 말고도 지난해 제가 이렇게 조사한 거를 의하면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상장사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 종목들의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거를 이렇게 예측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역할은 하죠. 그러니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과도하게 올라온 게 네. 이제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 거지. 그 외에는 뭐 일단은 대기업 들 상장사 상위 종목 기업들의 그 영업이익이 올해도 역시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는 그렇지만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난해 트럼프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관세 부담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1분기 정도 지나가 봐야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나 성과 이런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그러면은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연초에 올라가는 거는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것도 있어요. 일견. 그리고 또 아시아 신흥국 평균 수준의 밸류에이션 PER이나 뭐 PBR을 적용할 경우에는 코스피 6,000 도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도 기사들이 있던데요. 이런 의견도 뭐 이 자체는 공감을 하시나요? 뭐 6,000 간다 안 간다 간다.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괜히 갖다 붙인 말이고 그거는 이게 주식이 과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열.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뭐 긍정적인 거 갖다 붙이고 떨어진다 하면은 또 뒷북치듯이 뭐 이렇게 부정적인 거 갖다 붙이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신흥국 증시라고 그러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 뭐 지난해 이제 정치적인 그 대선 끝난 다음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그 친시장 정책하고 또 이제 부동산 규제로 인해 가지고 돈줄이 막히다 보니까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그런 거지. 그 시장 여건이 그런 거지. 그 장이 좋을 때는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제 갖다 붙이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 거는. 근데 지금 이제 코스피 4,400, 한 50, 40 정도에 와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 사이 기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오르는 장에서 좀 많이 좀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옛날에 코로나 폭등장과는 다르게, 그때보다는 좀 가열 분위기가, 개인의 가열이 좀 낮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막 다시 급락하고 그럴 일은 좀 없는 부분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이제 코로나 때 2020년 같은 경우는 종합기미운동. 그냥 그거는 나중에 뒷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때는 유동성이 너무 그냥 공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이렇게 반영이 안 된 거고, 유동성만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금리 인상 말이 나오면서부터 유동성이 축소되니까 주가가 그냥 급락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유동성 플러스 실적이 가미가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때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차이가 엄청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주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조방원들이 올라갔던 거고, 하반기부터 그 반도체 주식이 올라간 거라 질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번에는 만약에 그래서 지금도 그 상반기나 하반기에 올해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장이잖아요. 그리고 실적장이라 그랬어요. 거기에다 유동성장이 같이 가미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완전히 틀리고,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주식이 반도체 그동안에 이제 상승을 경인했던 그 주식들이 실적이 둔화된다든가 그러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역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에 의한 실적장이 가미가 된 거라 그 실적에 따라서 이번에 미국 상장사들 중에서 실적이 둔화되고 막 그런 주식은 반도체 중에서도 급락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관적인 전망은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이제. 그렇다면 어쨌든 지수만 한번 점검 매달 이제 한 번씩 나와 주시니까 상반기만 봤을 때 지금 상반기 끝자락쯤에 갔을 때는 그래도 지금 지수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을까요? 다시 좀 밑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그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증권사들 그래도 하반기를 오히려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좋게 보시고. 그러니까는 상반기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나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정도는 지금 상태나 추가 정도는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지난 주말에 사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수가 마두로 대통령 생포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국제 유가랑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럼 일시적인 걸까? 실제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걸 또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국민들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메인인 나라 그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 그런 나라라 그러면은 이게 OECD 같은 국가는 아니니까. 그것도 그렇고 별 영향이 없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뉴스 보니까는 석유도 원인이 있고 이제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그게 있는데 전혀 영향이 없죠. 전혀. 미국장에도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오늘 이제 증시를 이끈 게 외국인이 많이 샀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산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종목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기관부터 볼까요? 기관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한 10% 정도 올랐어요. 맞아요. 한미반도체 한 15%? 한미반도체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아시다시피 HBM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라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가 지난번에 10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세차게 올라간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그동안에 상승폭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024년에 2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20만 원 밑에서 계속해서 기고 있었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에서 이 전망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 에코마케팅은 이제 요거는 상장 폐지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공개 매수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 금요일 날에 상한가 갔다가 이제 오늘도 많이 올랐다가 이제 그랬는데 네. 그거는 그렇고 하나오션이야 뭐 마스가 네. 대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매수를 한 것 같고 이오테크닉스나 원익 IPS 같은 거,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네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지금 가격이 많은데 이거는 기관에서 샀다라는 네. 거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로 본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산 거고 이오테크닉스나 원익 IPS는 반도체 주식이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반도체 주식이 굉장히 많네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2위, 3위, 그다음에 9위, 10위, 10종목 중에 4개. 자, 외국인 가볼까? 외국인은 주도했으니까요. 삼성전자 역시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또 역시 그렇고 반도체. 역시 두산에너빌리티는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다 보니까 네. 이게 대폭 올라간 거예요. 네. 원래 두산에너빌리티가 엄청 좋은 회사인데 네. 그동안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73,000원, 75,000원까지 있다가 오늘은 이제 8만 원을 넘긴 그렇죠. 거거든요. 지난번 고점이 95,000원인데 그거 넘어가나 이제 이렇게 살펴볼 필요는 있고 한미반도체는 같이 매수를 한 거고 이렇게 같이 매수하는 종목이 좋은 거죠. 이거 셀트리온도 그렇죠. 그렇고 한국전력도 지금은 원전주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사면서 원전주 괜찮다고 보니까는 이제 매수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셀트리온도 좋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원체 많이 오르는데 원체 네. 지난번에 기술 수출 하면서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좋게 보나 보죠. 이제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매수를 한 거. 결국에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 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는 종목이 오늘 세게 나타났네요. 지금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산 거 한 번 더 여쭤보면 삼성전자 같이 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셀트리온, 그리고 이렇게 5개 종목인데요. 삼성전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그냥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외국인이 사야 될 종목이 가장 큰? 원체 전망을 좋게 보니까 이렇게 갭상승하는 거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야, 근데 이틀 연속. 와, 그러니까는 이거 감탄 나오네, 감탄. 갭상승 이게 시초가부터 갭상승해가지고 확 뛰어 오른 게 이게 진짜 감탄사가 나오네. 네. 그러고 보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도 외국인이랑 기관이 둘 다 같이 매수를 했던데. 그러니까 이제 또 모르죠. 어쨌든 본주가 많이 올라가니까는 의결권이 없다 그러더라도 그냥 같이 쫓아서 올라가는데 거의 그래프 본주보다 조금 싸니까는. 네.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거.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13만 전자 돌파하고 14만 근처까지 와 있는데 지금 7% 오늘 급등했고 SK하이닉스도 오늘 2% 넘게 오르면서 69만 원 돌파했는데 전문가들이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하는 근거랑 이런 의견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원체 요번에도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벌써 77만 원 그 목표가를 그렇게 수정을 했었죠. 하이닉스도 역사적 신고가군요. 그럼요. 그렇죠. 여기에서 지난번에 51만 원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그래서 이거 그래프상 보니까 여기에서 이게 좋은 거거든요. 여기에서만 갭 상승하고서 그냥 계속 날아가서 신고가가 된 거예요. 이런 거는 차트상으로 보셨을 때는 굉장히 좋은 차트인가요? 근데 좋은데 부담스럽죠. 그래서 추격 매수하기는 좀 어렵고 하이닉스가 요날 11% 올라간 날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고서 정고점 벗긴 다음부터 이렇게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 2달 횡보하다가 다시 신고가를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주식을 저도 오래 했지만은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그렇지. 그러니까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걸 가지고 가격이 이제 우리가 단순 가격으로 69만 6천 원이면 70만 원 돈 되는데 이거가 몇백만 주식 이렇게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가총액도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시가총액이 하이닉스가 506조, 삼성전자가 817조, 우선주가 83조, 뭐 거의 합치면 1300, 1400조. 와, 이전에 한 몇 달 전만 해도 두 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이제 1000조가 넘는 세상이다라고 했는데 어느새 1300, 400조. 1300조가 넘으니 뭐. 네, 두 개 합쳐도 1300. 그러니까는 거래량도 어마무시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는 뭐 그 금액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돈이 진짜로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만은 여기에 시가총액으로 되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직 돈을 막 네, 그렇게 벌진 않죠. 그렇게 많이 뭐 53조 시가총액이 53조면 그래도 뭐 1조씩 벌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주식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 실제로 시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솔륨 현상. 어떻게 이게 평가하시나요? 이 유동성 때문인가요? 유동성도 같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유동성 플러스 이제 실적.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소외된 주식은 이제 가지 않는 거고 손이 안 나가는 거고 실적이 확실하고 그런 종목에 돈 쏠림이 심화가 되는 거죠. 유동성은 넘치는데 그게 이제 여러 종목을 다 사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실적으로 인해서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은 안전하다는 네. 그 투자자들 그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돈 쏠림이 심화돼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넘치는데 거기에다 이제 확실한 종목.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 외국인들도 역시 돈 쏠림이 심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자, 그럼 이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사실 호황기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뭐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렇죠. 주가가 오르는 건데 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얼마 정도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는데 네. 뭐 원래는 이제 과거에 2년에서 4년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그 고점이 220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고점 뚫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15, 15% 정도 떨어졌죠. 네, 근데 왜 떨어졌어요? 경쟁사? 그렇죠. 그러면 경쟁사라는 거는 네. 결국에 공급이 이제 원래는 HBM에서 전 세계의 그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제 그 제미나이 3.0이 나오면서 거기에서는 TPU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말해서 이제 공급업체가 독점적 지위에서 지금은 이제 경쟁업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네 거를 이렇게 독점적으로 쓰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반도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원래 공급자 우선주의에서 수요자 우선주의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아무데나 다 납품을 하면 되니까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확장이 되는 거죠. 시장이 커지는 건데 역시 이제 D램 같은 경우도 공급을 많이 해내다 보니까 지금 저게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막 잘 팔리잖아요. 근데 공급을 계속해서 찍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제 반도체 경우도 치킨 게임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 도태되고 없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몇 년 지속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AI 시대다 보니까는 계속 확장되는 거는 맞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계속 확장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당장 미국에서 얼마 전에만 해도 AI 거품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언젠가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나오면 빨리 꺾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는 예측하는 게 지금은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예측을 할 수도 없고.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높이만큼 더 오를 수 있지만 부담스럽다고 말씀해 주신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뭐 올랐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하이닉스만큼 그 높이가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는 요즘에 좀 아까 오늘 장에서는 좀 매도한 부분도 있다고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저평가된 오히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좀 반등 여력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승 여력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 늦게 올라가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그 상반기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뭐 한물 갔다는 동안 여러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 초반일 때. 그래서
많이 했는데 이제 요번에 형님 요 때겠죠. 상반기부터 요 하반기까지도 올해 사실 1월까지도 뭐 아니 올해가 아니죠. 작년 1월까지도 작년 1월이 아니고 작년 5월 달까지도 그랬어요. 5월 그렇네. 달. 이게 작년이니까 지금 올해 해가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작년 5월 달까지 그러다가 제가 5월 8일 날에도 저기 그 강연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5만 5천 원 이하에서는 제가 괜찮다고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많이 맞습니다. 드리고 언론 인터뷰도 그렇게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 가격에 따라서 주식 안 살까 사지 마라. 그런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도 해주셨죠. 그랬는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HBM 3.2를 납품을 하고 HBM 지금 4.2도 역시 테스트가 통과돼서 양산 체계를 갖춰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D램 값이 급등을 하면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별서 그것도 바닥권 대비 제가 60불, 70불 할 때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300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엄청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반도체가 다 올라가는 거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당장 전망이 괜찮고 향후 몇 개월 전망이 괜찮은 것들에 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6개월 뒤를 우리가 예측하고 그러기는 저도 무리고 예측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거를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회장님께서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해 상반기는 지금 위로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플러스로 이전에 작년 11월에 나오셔서 반도체 ETF는 사도 괜찮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도 같은 의견이신 건지.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우리가 봤듯이 기관에서도 그 지수 ETF를 산 거죠. 아까 레버리지. 그거를 샀는데 결국에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게 여기 지수 ETF, 코덱스 레버리지. 반도체밖에 없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그거는 어떤 게 수혜다. 다 수혜예요, 다 수혜.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선별적으로 또 올해 특히 이제 특화된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온 디바이스 이제 반도체인데 단기간에 아주 그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종목들도 만약에 많이 쉰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런 경우는 단기간에 50% 이상 올라간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종목이 되게 많이 있어요, 반도체 중에서. 그러니까는 너무 많아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올라갈 거라고는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렵고 되게 빨라요, 또. 너무 빨라요, 너무.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급등을 시켜버리거든요. 뭐,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이제 어떤 종목이 좋다, 또는 주식이 좋다 그러면은 그게 쉴 때 매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가 좋다 그러면은 그냥 팍팍 올라가 버려요. 그냥 돈들도 많은데다가. 지금은 이 주식에 관해서 말하기도 어렵고 추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특히 리딩하는 그 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더 빨리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야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나와가지고 그냥 시장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주식을 이렇게 트레이딩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제 수익을 내는 종목을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유튜브를 본다든가 또는 이렇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서 영상을 올린다든가 그러면 그걸 보고서 대응하기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은 수익 내기가 되게 이런 종목 쫓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급등을 한 것들을. 그러니까 뭐 예측을 하고서 이럴 때 샀으면 좋은데 이럴 땐 누가 사요 또. 그러니까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의 특징이 그래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한번 쏠리면 확 쏠리는군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아까 반도체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하거든요. 아까 제주 반도체 이렇게 봤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SFA 반도체인데 뭐 한 2, 3일 사이에 막 50%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000원 초반에다가 오늘 6,000원이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6,180원까지 거의 뭐 일주일 만에 50%씩 올라가고 아까 이제 제주 반도체 이것도 역시 며칠 사이에 오늘 그 3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2만 원도 안 됐던 게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막 50%. 지금은 어떤 게 좋다 그러면 그냥 막 진짜 거침없이 올라가거든요.
거치법. 네. 선생님 차트 보니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렇게 갭상승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갭상승 올라가는 만약에 이제 뭐 초기 며칠 정도 한 1, 2, 3일밖에 안 됐다고 칠게요. 그때 따라가도 되는 종목도 있을 것 같고 그럼요. 따라가면 이건 안 된다는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늘 맞진 않겠지만 어떤 좀 기준점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죠. 네. 향후 요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그 섹터가 간다. 그렇죠. 상승하던가 이슈가 계속 진행될 것 같은 네.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처음에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크게 올라갔는데도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 그리고 또 이 경우는 쉬지 않고 올라갔는데 요거는 넥스트 거래소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쉬고 있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일회성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해요. 일회성이냐 아니냐. 일회성인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국에 방문했잖아요.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화장품 관련 주식이라든가 또는 여행사 관련 주식이 반짝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속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때 하루 이틀 올라간 다음에 추격 매수는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커플링 될 수 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하루 이틀 올라가도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역시. 너무 급등하고 갭상승하지만 않으면. 네. 너무 이격이 크게 막 확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추격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럽죠.